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니쌤 이동원입니다. 잘 지내시죠? 지금 갑자기 비가 내리네요. 우산 잘 챙겼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학교 시간인 것 같은데 학교를 안 갔나요? 모르겠습니다. 자,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죠? 혹시나 일반인이거나 아니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도 이 강의를 통해서 국어 실력을 많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니까 쌤이 학생이란 말은 바꿀게요. 청소년 여러분. 자, 128번입니다. 가족을 허하라. 가족을 허락해라. 가족. 우리 가족은 보통 엄마, 아빠, 아들, 딸, 자식 이렇게 있는 거,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보통 이런 가족을 생각하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4인 가족. 이 보통 이제 평균적이지요. 근데 꼭 이렇게 혈연으로 이루어진 것만 가족이냐? 우리가 왜 가족 같은 분위기, 이런 말들이 있죠? 가족 같은 분위기. 회사가 혹은 학원이 여러분들 학교에 간다면 반 분위기가 되게 친근하고 화기애애하고 되게 화목해. 그러면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비유해서 가족 같다라고 하잖아요. 이때 가족은 피로 된 거 아니잖아.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가족의 범위를 이런 혈연으로만 엄마가 배 아파서 낳은 그런 것만이 아니라 더 넓게 사회적 가족, 혹은 생물학적 가족을 넘어서서 정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가족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열린 사고로 본다면 이것도 다른 거잖아. 다름. 우리와 다름인데 다름이 곧 나와 다르니까 차별이 되는, 차별과 무시와 멸시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다른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과 그분들이 생각하는 가족 개념이 다를 수 있어. 근데 그것을 꼭 사회는 바뀌고 있는데 이런 어떤 법과 제도가 혹은 사회 분위기가 못 따라오고 있다면 어느 것이 더 맞는 거야? 이런 것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그런 글이니까 잘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네. 2명의 여고 동창생이 있었다. 둘은 여고를 졸업한 후부터 함께 지냈다. 한 사람은 직장을 다녔고 또 한 사람은 집안 살림을 맡았다. 그렇게 40여 년을 보내며 60대에 접어들었는데 한쪽이 병으로 쓰러졌다. 간병을 열심히 했지만 큰 수술에는 혈연 가족의 동의가 필요했다. 수술 동의서 같은 거 쓰잖아. 평소 왕래가 없던 먼 친척이 나타났고 동시에 아픈 분의 아파트, 보험, 예금 등의 권리도 그 친척의 몫이 되었다. 그럼 이분은 함께 40년 동안 함께 했던 그분은 권리가 안 됐던 거지. 자신 살던 집에서 계속 살려면 갑자기 나타난 친척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기막힌 처지가 된 것이다. 삶의 터전을 지키려 싸웠지만 도리어 받게 된 법적 처분은 집에도 병원에도 오지 말라는 접근 금지였다. 결국 40년을 함께한 이의 임종, 돌아가시는 것도 지켜볼 수 없는 슬픔 속에서 그분은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2013년에 있었던 일이다. 좀 기막히네요, 진짜. 이분 표현대로 좀 기막힌 일이 벌어졌네요. 이런 사례만 있는 건 아니다. 50대의 레즈비언 커플 중 주택 명의를 가진 파트너가 세상을 떠났을 때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이 집을 처분하려 했으나 오랜 시간 그 가족들과도 왕래를 하며 지냈던 친구들이 겨우 설득해서 남겨진 분인 그 파트너가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었던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레즈비언 커플의 경우엔 부모님들에게 커밍아웃을 못했으나 형제들은 모두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어서 그 형제들이 부모님을 설득해 남은 분에게 유산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사연도 들은 적이 있다. 설득의 핵심은 두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보라. 가족과 다를 바 없음을 알지 않느냐. 그러니 내쫓으면 안 된다는 말이었다고 한다. 감동적인 사연이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칭송받을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길 바라지는 않는다. 자신의 권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권리가
주변 사람들의 선의 착한 마음에 의해서 지켜지길 기대하며 평생 살고 싶은 사람은 없다. 자신의 권리, 여러분의 권리 있죠? 학생으로서, 청소년으로서의 권리가 있죠? 이런 권리는 당연히 법과 제도에 의해서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착한 사람들의 선에 의해서 지켜진다면 얼마나 불안해, 얼마나 막연하고 예측도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나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권리는 법과 제도에 의해서 안착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여러 사람들의 선에 의해서만 된다면 얼마나 약하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장 보겠습니다. 자신의 권리가 주변 사람들의 선의에 의해서 지켜지길 기대하며 평생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그치? 선이 없으면 어떡해? 누가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사람, 이거 가족 왕래했던 친구들이 설득했다, 이런 사람 없으면 어떡할 거야? 위에 분처럼 똑같은 처지 될 거 아니야? 여기 형제들이 이런 형제들 없으면 어떡할 거야? 위에 분은 똑같은 일을 당하지 말란 법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 이런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켜지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깔려 있는가.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자, 3문단 보겠습니다. 자, 함께 산다는 것, 살림을 합친다는 것은 은밀한 사생활에 속하는 일이 아니다. 그렇지. 내 인생에서 소중한 가치가 있는 관계에 대한 존중을 공적으로 받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존중을 가장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건 바로 국가다. 즉, 국가가 개인의 어떤 권리를 존중하는 것 중요하지. 법과 제도로 뒷받침되어야 누구든 어떤 상황에서든 그 존중을 안정적으로, 아까 말했잖아, 안정적으로 누군가의 선에 의해서만 지켜지면 안정적이지 않은 거야. 불안하잖아. 누릴 수 있다. 그렇지. 자, 그 다음, 이런 현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남녀 간의 결혼만이, 남녀 간의 결혼, 이성 간의 결혼만이 신성하며 동성 결혼 인정할 수 없다 하고 극렬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지. 나는 왜 이토록 결혼을 독점하고 싶어 하는지 남녀 간의 결혼만으로 이해되진 않지만, 그래, 좋다. 결혼은 이성 간에만 하는 것으로 두자. 다만 뭔가를 지키려고 한다면 대신 내어주는 것도 있어야 옳지. 다 누릴 수는 없잖아. 얻는 게 있다면 주는 것도 있어야지. 그래서 공동의 자원을 혼자 양손에 다 움켜쥐고 타인이 고통받든 말든 모른 척하는 것은 못돼 처먹은 일이라고 우리 배웠지. 여러분도 배웠어? 나도 배웠어. 결혼제도 바깥에 놓인 사람들이 더 큰 슬픔과 고통을 겪을수록 결혼이 고귀해진다고 믿는 게 아니라면, 그렇지. 이 바깥에 놓인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야만 결혼이 더, 이성 간의 결혼이 더 신성한가? 아니지. 이성 간의 결혼은 그 자체로 신성하고 소중한 거야.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든 말도 결혼 당사자들 간에 문제인 거지, 신성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 결혼 때문에 이들이 고통받는다는 것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지. 이 문장 다시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결혼제도 바깥에 놓인 사람들이 더 큰 슬픔과 고통을 겪을수록 결혼이 고귀해진다고 믿지 않지? 누구라도? 별개잖아. 이거는 다른 거잖아. 근데 나의 결혼의 권리가 지켜질수록 이분들도 나름대로 제도 바깥에 놓인 사람들도 더 행복해져야 되는 걸 바라야 되는 거 아니야? 내 결혼이, 나의 가족 간의 결혼이 소중하다면 이들 간의 관계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지? 결혼의 특별함을 지키기 위해 결혼 이외의 선택지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외국의 사례가 이제 나옵니다. 1990년대부터 지금 얼마야? 2021년이잖아. 30년 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었지만, 30년 전이지? 우리나라도 이미 2014년에 생활동반자법, 꼭 결혼만이 아니라 같이 생활을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 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인 거지. 제한되었다. 제한된 거야. 아직 만들어진 게 아니야. 한간 길거리에 오해와 달리
동성애자만을 위한 특별법이 아니야. 제대로 여러분 가짜뉴스 속아 넘어가면 안 돼. 동성간이든 이성간이든 연인이든 친구든 상관없어. 누구라도 꼭 결혼이란 이런 제도만이 아니라 혼인관계에 대한 제도만이 아니라 같이 함께 사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자는 것이지. 다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이고 경제적인 공동체로 일상을 영위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안정망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그렇지. 예를 들면 두 커플이 있는데 그 동성애자도 아니야. 같이 살아. 마음에 친구들끼리. 누가 아파. 갑자기 법적 동의자가 필요하대. 그때 내가 이 사람 보호자요. 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잖아. 아까 의의 사례처럼 왕래 것도 먼 친척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 인간적이지 않잖아. 그런 거를 이제 좀 보장해주자라는 것이 생활동반자법이라는 것이지. 빨리 됐으면 좋겠네.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삶은 꼭 4인 가족만이 표준이 아닐 거야. 1인 가구도 되게 많고 1인 가구들끼리 모여서 2인 가구가 될 수도 있잖아. 커플이 될 수도 있잖아. 동성이든 이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직장 동료든 어쨌든 그럴 때 권리를 보장해준다면 좋은 거 아닌가? 앞으로의 시대에 맞는 그런 변화를 따라가는 법이겠네. 자, 오문단. 정부가 좀 지우고요.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조사는 국민의 69.7%가 혼인,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 같이 살고 같이 집에 살면 가족이다. 70%야. 10명 중 7명이야. 이건 뭐 3분의 2 되는 거지. 사실혼 등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도 폐지하자. 찬성 70%야. 국민의 의식은 성숙하다. 그럼 10명, 7명 의견이 이러하다면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게 국회잖아. 국회의원들이잖아. 그럼 당연히 이 법에 대해서 논의해야지. 당위. 필요는 충분하다.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수원시 이런 것들 지자체는 조례를 만드는 것부터 시도할 수도 있다. 당장 법이 아니라면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만들 수 있거든. 그동안의 결혼이 독점해온 가족을 구성할 권리에 대한 상상력을 넓히면 가능하다. 상상력을 넓히면 된다. 가족의 범위를 넓혀 꼭 피로만이 맺어진 것이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좋은 친구랑 같이 함께 있고 싶을 마음도 들잖아요, 여러분들. 생활동반자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결혼이 사라지지 않나? 비극이 사라지지.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하다. 아까 같은 그런 1문단에 나오는 그 사례들. 비극이 사라지면 사회에 더 좋은 긍정적인 밝은 에너지가 넘치지 않을까? 누군가 분명 아파하고 절망하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만 행복하다면 괜찮아? 나만 아니면 상관없는 건가? 인간이 그렇지가 않아. 알면 마음이 아프다고. 우리 주변에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생긴 것, 가정 형편, 그 때문에 철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모른 척 한다는 것도 되게 마음에 힘든 일이야. 근데 그거를 깨부수고 같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좋죠. 우리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이 맞겠고요. 여러분들 아직 어리니까 사회 나가기 전에 이런 마음을 단단하게 잘 잡수시고 편견과 가짜뉴스에 너무 속지 말고 무엇이 옳은가를 여러분 냉철하게 스스로의 학습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판단하시고 그것이 맞다면 행동하면 된다. 아시겠습니까? 내용 정리 잘 하시고 어휘도 이런 것들 잘 정리해 주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족을 허합시다. 우리 수고했습니다.